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증권방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장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 전문가들이 말하죠. 장기 투자하고 적립식으로 조금씩 투자하면 망할 일이 없다. 항상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물론 초보 투자가나 주린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을 정말 크게 높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맞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도 항상 성공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년간 장기 투자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첫 번째는 5%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첫 번째 연도는 20% 수익. 두 번째는 10% 손해.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연도는 50%큰 이익. 두 번째 연도는 40%큰 손해. 네 번째는요. 매년 10% 정도 이익을 내다가 10년마다 한 번씩 50%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년까지는 잘 수익을 내다가 10년째 IMF 같은 거 만나는 거죠. 서브프라이즈, 모기지 같은 거. 거의 지금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10년 있다가 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처럼 잘 돈을 벌다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수익률이 좋다고 봅니까? 딱 봐도 1번이 1등이죠. 얘가 1등. 5%씩 고정되어 있는 경우. 2등은 뭘까요? 2등은 두 번째가 2등입니다. 20% 이익, 10% 손해. 3등은 뭘까요? 3등은 4번째, 네 번째 경우. 10% 이익, 그리고 10년마다 IMF를 겪는 경우. 그 다음에 뭐 10년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만나는 경우. 뭐 이런 거죠.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것은 이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50% 이익, 40% 손해. 투자도 잘하지만 손실도 크게 보는 경우.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요. 자, 이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래프로 볼까요? 주식은 복리 효과인 건 다 아시죠? 장기로 투자하면 복리 효과인데, 이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이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면 복리 효과가 오히려 다 상쇄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거 10%씩, 5%씩. 왜? 얘는 변동성이 없어요. 5%밖에 변동성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죠? 20% 수익이 나고 10% 손실이 반복되는 거. 변동성이 한 30이잖아요. 위아래. 그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노란색. 이렇게. 어쨌거나 원금 대비 얘도 3배 이상 버는 거죠. 여기 3, 이 정도 나오니까. 첫 번째는 원금에 한 4.5배 정도 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변동성이 제일 큰 게 세 번째죠. 왜냐하면 50% 수익을 났다가 40% 손실이니까요. 얘는 변동성이 90%예요. 이렇게. 그러면 꾸준히 까먹어요. 이렇게. 꾸준히 까먹어서 30년 후에는 원금의 반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네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10년 동안은 잘 벌어요. 10년 동안은. 그러다가 10년에 한 번 이런 IMF를 만나는 거예요. 잘 벌다가 IMF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30년 투자했는데 기껏 1.5% 정도 손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이 변동성 관리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동성을 관리 못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 투자하고도 이 변동성을
딱 지금의 상황에 맞는 거예요. 98년 IMF,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경우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투자해도 그런 걸 만나서 그걸 관리를 못하면 이 수익률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 케이스 살펴봤죠? 자, 뭘 설명하는 거냐? 변동성을 설명하는 거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변동성. 자, 그래서 장기 투자의 성공 요인은 뭐다? 결론은 나왔어요. 변동성이에요. 이 변동성을 잘 관리해야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변동성의 역할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일 때하고 30년일 때, 그러니까 30년일 때가 더 변동성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금이 커져도 더 변동성이 커져요. 아까 몇 번 케이스죠? 아까 자 20% 수익이 나고 10% 손실이 반복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50% 수익이 나고 40% 손실이 반복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변동성도 크지만 올라갈 때 수익이 난 상태에서 조금 퍼센테이지로는 좀 낮게 우리가 손실을 봤지만은 원금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의 이 퍼센트가 낮은 거기 때문에 원금이 커진 상태에서는 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커져도 변동성의 역할은 커진다.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아까 3번 시나리오다. 50% 수익을 투자를 아주 잘한 거죠. 50% 투자했으면. 그런데 투자 잘하면 뭐냐 이거죠. 원금을 그렇게 엄청 키워놓고 40%의 변동성을 예방을 못하면 이건 투자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3번 시나리오처럼 벌기는 벌되 거의 못 버는 거죠. 버는 게 아니고 원금의 매토막이 나는 거죠. 원금의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투자를 암만 잘해도 자꾸 원금이 커지잖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그 부풀어진 원금에서 변동성 관리를 못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도 결론적으로는 좀 까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죠. 장기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장기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삼성전자처럼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명을 해줬죠.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화된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도 작고 그 다음에 꾸준히 성장해서 차트가 이렇게 30년 동안 우상향을 그려온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이런 장기 투자로서의 최고의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답은 노예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원금이 이제 굉장히 커졌잖아요. 옛날에 10만원, 20만원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액면분할 전이라고 하면 4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죠. 원금이 커졌다. 원금이 커지면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부터는 변동성 관리를 못하면 30년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만 그냥 손쉬운 투자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나쁘지 않은 전략은 맞다. 왜? 삼성전자는 꾸준히 성장을 일단 하고 있다. 꾸준히 차트가 우상향이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는 이 진폭이 크지가 않아요. 코스피가 1%, 2% 폭락을 해도 삼성전자는 0.5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베타가 낮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은 아직도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은 없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여러분이 좀 더 그렇게 편안하게 투자할 수만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원금이 커졌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기업은 흥망성쇠를 한다. 뭐 삼성전자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업도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뭐 과거에 여러분 소니 같은 경우 90년대만 해도 삼성이 쳐다볼 수도 없는 기업이고요. 노키아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삼성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었죠. 근데 삼성이 소니와 노키아를 앞지른 것처럼 노키아는 뭐 거의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삼성이 소니나 노키아 꼴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혁신을 해야 되고요. 기업은 흥망성쇠를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장기 투자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장기 투자는 10년에서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여윳돈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돈 빌려서 투자하면 망한다.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하는 게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버틸 수 있거든요. 주식이 빠질 때도. 두 번째로는 뭐 여윳돈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이나 펀드를 고를 줄 알아야 돼요. 안목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를 골랐다고 그러면 대성공이죠. 30년 동안. 근데 반면에 대우그룹을 선택했다. 대우그룹도 80년도에 잘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그러니까 여윳돈에 좋은 종목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에서 가장 걸림돌이 이건데요. 자,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IMF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걸 만나면 사람이 공포에 휩쓸려서 팔게 돼요. 그걸 못 버티고. 안 된다 이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공포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장이 반토막 나는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여기에 대비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 IMF라든가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걸 미리 예측하고 대비도 해야 된다.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뭐냐, 결론은.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결코 쉬운 조건이 아니에요. 성공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말은 쉬운데, 진짜, 일반인들이, 이런 성공 조건을 갖추기에는,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 10년 동안 묶여둘 돈, 그런 여윳돈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다만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만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두 번째로요.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흔히 말하죠. 적립식 투자하면 성공한다. 투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커피값 아껴서 30년간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왜 적립식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냐면 적립식 투자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란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항상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자, 비쌀 때도 사지만 쌀 때도 사고 뭐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이때도 사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면 이 산 비용이 이렇게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뭐라 그러나요?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조금 사람의 심리 이런 것을 잘 지킬 필요, 뭐라 그러나요? 잘 마인드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락장에서 이 적립식 투자에 이렇게 자기가 잘 해오던 사람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승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하락할 때 더 사야 되거든요. 그게 적립식 투자의 매력인데 근데 이렇게 막 급락할 때
과연 사람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평온하게 계속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우리가 성공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시장이 하락한 후에 꼭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빠지면 소용없어요. 적립식 투자도 시장에. 이렇게 빠지면 아무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더라도 이만큼 손실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만한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람들 위축돼서 못 사요. 근데 이때 하락하는 시장일수록 더더욱 이익이 크다. 왜? 싸게 사니까. 이때 도망가지 말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할 분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락장에서도. 그럼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 하락한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꾸준히 사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올라갈 때는 적립식으로 잘 사요. 올라갈 때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폭락할 때는 이렇게 폭락하는데 내가 살 필요 있나? 내일 또 폭락할 건데. 여기서는 또 안 한다고 투자를. 오히려 이때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이익이 더 큰 거거든요.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도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의 가장 핵심 요인은 뭐다? 꼭 꾸준히 투자해야 되고 하락할 때도 투자해야 되고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좀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세 번째,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하는 분들 꼭 지켜야 될 것은 꾸준히라는 말. 시장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폭락장에서는 적립식으로 하던 사람들도 좀 멈칫하게 된다. 그런 것이 적립식 투자의 실패 원인이 된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장기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가 항상 성공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장기 투자할 때는 변동성이 핵심이고요. 적립식 투자할 때는 꾸준함이 핵심이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에서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